자, 그럼 이번에는 환자들 입장에서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 치아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비용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과잉 진료 이슈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 치과 의사는 어떤 상태든지 환자분들의 현재 구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서울수련치과의 치료의 출발점은 치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께 먼저 설명하고 소통하고 치료에 대해 같이 의논 드릴 테니까 과잉 진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또 잇몸 치료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환자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최소 3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잇몸 질환은 2024년에 발표된 다빈도 질병 통계 자료에서 전체 외래 다빈도 질환에서 1위, 치과 외래 다빈도 질환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게나 흔해요? 이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은 단순히 구강 건강과의 연관을 넘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과도 다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무엇보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인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치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잇몸병은 관리 소홀, 즉 게으름에서 비롯된 질환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점검을 꼭 받고 작은 문제일 때 치료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임플란트를 치료받는 환자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 치아가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연 치아와 같이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이루어져야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곳도 결국에는 치주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잇몸뼈, 잇몸 등 치아 주변 조직에서 감염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치와 비교했을 때 잇몸 질환의 진행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이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보철물이 잘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입술질 그리고 방법까지 오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치아 건강에서 가장 기본은 일단 집에서의 양치질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잇몸 양치법과 입술질이 있는데요. 일단 잇몸과 칫솔모는 45도 각도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치아와 잇몸 사이, 잇몸 자체를 5에서 10회 정도 진동을 준 뒤에 손목을 사용해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쓸어내듯이 양치합니다. 그리고 치아 앞니 안쪽까지도 양치질하고요. 치아에 씹는 면은 앞뒤로 양치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혀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나요? 사실 방법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모든 치아를 양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치질 하기보다는 치아 한 개씩 꼼꼼하게 10번 정도 쓸어주고 다음 치아와 겹쳐가면서 계속 이어서 양치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2번은 최소 입술질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에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임플란트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꼼꼼히 양치하더라도 칫솔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 쉬운 치아나 떼운 주변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이상 하시면서도 사실 치과는 1년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년에 한 번 치과에 오신다는 건 치아 틈 사이를 1년에 한 번 닦는다는 뜻이죠. 네, 왠지 찔리네요. 반면 6개월에 한 번 오시거나 더 자주 오시면 그만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검진은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놓치기 쉬운 구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하고 미리 문제를 방지하는 예방의 개념이니까 치과에 자주 오시는 게 속된 말로 남는 장사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당장 치과를 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또 원장님, 임플란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조금 더 선호하는 임플란트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쓰시는 제품들을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지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해보고 사용해봤는데요. 임플란트가 수십 년 전에 개발된 이후로 여러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임플란트 재료라든지 크기와 모양, 형태, 표면 처리 방법 등의 요소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임플란트의 모양은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 끝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수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깨고 굉장히 획기적인 형태의 임플란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바로 메가젠사에서 개발한 아리와 비디커프 임플란트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고리식에 대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본 디펙트를 재건하는 게 모든 임플란트 술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오랜 숙제였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예후를 장담할 수 없었던 고난이도 케이스들도 아리와 비디커프를 활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께도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환자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것을 알아보는 원장님 모두 환자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의 편안한 모습부터 또 치과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진심까지 한꺼번에 모두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을 겸해서 우리 서울 수려한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 수려한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진료로 환자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가족같이 따뜻하고 내 이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과잉 진료 없는 환자에게 필요하고 바른 진료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